환생포 제2회 구박.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을 해서 선우를 따져 어른들 밥 먼저 떠서 공손하게 밥상 들여바치고 설거지도 깨끗하게 해서 부엌 살림을 단정하게 잘했다. 빨래도 바느질도 아주 잘했다. 어른들 옷 먼저 빨아서 먼저 챙겼고 항상 공손하게 어른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도 않았고 또 이것저것 시키는 일도 고분고분 잘 해냈다. 무슨 수단을 부려서라도 저 보기 싫은 얼굴 며느리들 반드시 쫓아내고 달덩이처럼 어여쁜 새 며느리를 얻어야 직성이 풀리겠다고 마음을 먹은 열동댁은 며느리 하는 행동을 세세히 관찰하며 트집 잡을 것만 노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보아도 그런 틈이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며느리는 무슨 일이든지 해먹고 살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또 부지런했다. 무슨 물건이 있으면 아꼈고 또 함부로 낭비하지 않았다. 밭이나 논에 나가 일도 잘 거들었고 남의 집 일을 나가 일을 하면서 밥을 얻어와 시부모를 공양했다. 또 논밭이나 길가에 떨어진 곡식들이 있으면 반드시 주워서 챙기는 것이었다. 어른 잘 모시고 일 잘하고 부지런해서 나무랄 데가 없었다. 열동댁은 흠 하나 잡을 수 없는 며느리의 행동에서 도무지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고는 어느 날 밤 아들에게 엄명을 내렸다. 오늘 밤부터는 색시방에 가서 자지 말고 이 방에서 자거라. 아니 결혼한 사내가 지 각시방에서 자야지 부모방에서 자라고 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열동 영감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당신은 저 빡빡 얽은 공보 며느리가 그렇게도 좋소? 열동댁은 열동 영감을 보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 그 서슬에 열동 영감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었다. 아무튼 너 오늘부터 이 방에서 자거라. 열동댁은 아들을 바라보며 쐐기를 박아 말했다. 알았어요. 아들은 어머니 열동댁의 말에 그렇게 대답하며 꼼짝하지 못하고 그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이었다. 열동댁 생각에 아들이 며느리 방에 들어가 잠을 자지 않으면 며느리가 남편이 자신을 멀리하고 버리는 줄 알고 순순히 친정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는다고 하여도 아들의 태도를 보고 무언가 며느리가 생각을 달리 먹고 행동을 잘못한다면 그것을 트집 잡아 쫓아내버리겠다는 것이 열동댁의 속셈이었다. 독한 것이 시어머니라더니 그날 밤부터 며느리는 방 안에서 혼자 잠을 자야 했다. 며느리는 밤이 이슥토록 못생긴 며느리를 다듬어 배를 짜고 새벽에 잠깐 자고는 일어나 밥을 해 올리고 빨래며 집안일을 하며 열심히 생활하는 것이었다. 남편이 제 방에서 자지 않는다고 무슨 내색을 하거나 행동이 달라지거나 하지 않았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 할 일을 하는 며느리를 보고 속이 짓물러 터져 분노가 치미는 것은 성질 조급하고 사나운 시어머니 열동댁이었다. 한 달 동안이나 아들을 색시방에 들어가 자지 못하게 했는데도 며느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안 열동댁은 심하게 열을 받아 속을 부글부글 끓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에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고래고래 악을 쓰며 빗자루 몽둥이라도 들고 으름장을 놓고 싶었으나 까닭없이 그럴 수도 없었다. 더구나 얼굴이 빡빡 얽은 곰보라서 보기 싫다고 막말을 하며 내쫓기는 차마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예전처럼 열심히 생활하는 며느리를 보는 열동댁은 급기야 인내심에 한계가 오고 말았다.
열동댁은 어느 추운 겨울날 오후 며느리를 마구잡이로 구박하기 시작했다. 아야, 너 오늘 밤부터는 방에서 잠자지 말고 부엌에서 자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해라. 예, 어머님. 그 소리를 들은 며느리는 깜짝 놀란 눈빛으로 열동댁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부터 며느리는 방에서 잠을 자지도 못하고 추운 부엌에서 웅크리고 잠을 자면서 밥을 해 올리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부엌 한편에다 무명배틀을 차려놓고 시간이 나면 혼자서 정성껏 무명배를 짰다. 물론 며느리를 심하게 구박하는 시어머니 열동댁의 모습을 본 열동영감은 그리하지 말라고 했으나 열동댁의 사납게 으르렁거리는 서슬에 감히 나서지 못했고 아들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매서운 북풍에 차가운 눈보라 흩날리는 겨울이 지나가고 다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이 왔다. 그러도록 며느리는 부엌 나뭇간에서 누더기를 입고 자면서 생활을 했던 것이다. 열동댁은 제 발로 걸어나가지 않는 며느리를 보면서 더 이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 겨울을 지내왔던 것이다. 그런데 겨울에는 겨우 먹을거리라도 있어서 배는 굶주리지 않고 지내왔는데 보리이삭 패는 철 춘궁기가 닥치자 그만 식량이 뚝 떨어지고 말았다. 부잣집 빼고는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다 같이 먹을거리가 없었다. 며느리는 들로 산으로 나가 나무를 캐오고 부잣집 방앗간에 가서 날품을 팔아 식은 밥 한 그릇이라도 겨우 얻어와 시부모를 복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굶주림을 이겨내기에는 턱도 없이 모자랐다. 먹는 듯 굶는 듯 며칠을 지내오는 중에도 며느리는 일 없는 날에는 혼자 부엌 기퉁이에 앉아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을 견뎌내며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무명배를 짰다. 시아버지도 어머니 말이라면 꼬박 죽는 남편도 시어머니 열동댁의 서슬에 눌려 그저 바라볼 뿐 맵고도 서럽고도 고통스러운 날들을 며느리는 꿋꿋이 이겨내고 있었던 것이다.